박 대통령의 업적과 일화들은 무수하지만 그 스토리들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그것의 바탕에는 항상 국민이라는 명제가 깔려 있었다. 1965년 박 대통령은 수행원들과 함께 구로공단의 섬유공장을 시찰했다. 당시 함께했던 수행원 김정욱 씨의 회고다. 박 대통령은 10대 소녀 공원이 열심히 손을 놀리고 있는 등 뒤로 다가가 가만히 거친 소녀의 손을 지켜보며 어린애 손이 왜 그래? 왜 장갑을 안 끼고 일하나? 물으며 소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내 소원이 무엇인가? 물으니 소녀는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듯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고 한다. 수행원들이 겁내지 말고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고 하자 소녀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도 제 또래의 아이들처럼 교복을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박 대통령은 소녀공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가타부타 별다른 대꾸 없이 시찰을 마치고 돌아갔다. 나란 일에 있어서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강직한 이미지의 박 대통령이지만 그 뒤에는 늘 서민들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그 여공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박 대통령은 훗날 산업체의 소년소녀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만들게 된다. 60년대 중반 제조업 종사자들은 당시 국군 장병 숫자인 약 60만 명보다도 약간 적었으며 섬유공업에는 약 11만 명의 종업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여성 인력이었다. 이 훈장 없는 여전사들에 의해서 가난한 대한민국의 수출 전선이 지탱되었다.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오원철 씨는 경제개발 문제로 박 대통령과 함께 자리를 한 일이 많았는데 박 대통령은 자주 일선에서 싸우는 병사들과 섬유공장 공원들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며 여공의 처우 개선을 언급하는 일이 잦았다고 하며 당시 대한민국은 무엇 하나라도 수출을 하겠다는 의지로 불타있을 시기였기에 나라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섬유종사 여공들의 공로를 박 대통령은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농촌 살림에 시골에서 올라와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이니 달리 기술이 없는 소녀들은 생전 처음 재봉틀이란 것을 보았고 기를 쓰고 기술을 배워 쥐꼬리만한 월급을 시골로 보내는 그들을 안타까우면서도 대견하게 여겼다고 한다. 지금도 그런 박 대통령과 여공들을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나라를 구해주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싶어진다고 오원철 씨는 회고했다. 박 대통령은 68년도 어느 날 마산의 한일합섬 공장에 들렀다. 수천 명의 여공들이 수출용 스웨터를 만들고 있었다. 당시 한일합섬 창업주였던 박한수 회장의 회고다. 박 대통령은 한 어린 여공이 너무 기특했는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공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영어 글씨를 모르니 공장 감독님 지시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는 여공을 바라보던 대통령님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박 대통령이 김 사장 하고 말을 꺼내시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바로 알겠더군요. 저는 당장 야간학교를 개설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곧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돈 없어 공부 못한 것이 아니라는데 시설을 충실히 해주시오. 공부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옛 기억에 그 장면이 떠오르는지 멋쩍게 웃는다. 한일합섬에서는 여공들을 위한 야간 고등학교도 설립했다. 이렇게 해서 여공들의 야간 교육이 시작되었다. 수업을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나이든 여공들까지 모두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다. 학교 건물이나 새로 마련된 시설은 어느 학교 못지않았으며 회사에서는 교복도 무료로 지급하는 등 소요 경비를 모두 부담했다. 배우고 싶어도 여건이 안 트여 입어보지 못했던 한 맺힌 교복. 그래서 여공들은 명절 때나 휴가로 고향에 갈 때에는 꼭 교복을 입고 갔다고 한다. 몸은 고되었지만 여공들은 낮에는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학구열을 불태우며 배우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문교부에서는 수료증은 줄 수 있지만 졸업장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를 듣고 박 대통령은 즉시 문교부 장관을 불러 장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라는데 어린 소녀가 낮에 일하고 밤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 그 한도 못 풀어주오. 그런 규정은 당장 뜯어 고칩시다. 라고 야단을 쳤다고 한다. 그 덕분에 그들은 당당한 졸업장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지금의 시대를 보자. 소위 정치를 한다는 정치가들 중 그 누가 일개 공장 노동자의 졸업장까지 챙길까? 못 배운 한을 푸는 그날. 졸업식 날 학생이자 공장 노동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재학생도 따라 울고 교사도 울었으며 사장도 울고 참석한 내빈도 울었다고 한다. 졸업식장이 울음바다가 되어 행사도 잠시 중단되었다고 한다.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적인 광경인가. 공부 못한 한을 품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땀 흘려 수출한국의 일선을 지켰던 여공들은
어느덧 지금은 60고개를 훌쩍 넘어 중년 이상의 어머니들이 되었고 자식들은 대학 졸업생이 되었다. 1960년대의 여성 근로자는 어려운 국가 경제를 구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희망과 자신감을 주었다. 현재의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름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많은 것에 아쉬움을 느끼며 과거에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 지금을 위해 노력했는지 그 소중함을 잊고 산다. 길을 가다가도 어디서든 흔히 마주치는 사람, 때로는 나이든 사람이라며 당신이 무시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역경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린 노동자 하나도 아꼈던 대통령 박정희가 있었다.